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3월입니다, 여러분. 자, 3월 하면 우리 수험생들은 굉장히 불안해지시죠? 왜냐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여러분 그런 불안감, 초조감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3일절입니다. 그래서 자, 3일절 첫 시간에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자, 이런 특강을 마련했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100주년 여러분 기념 자, 특강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 두 번에 나눠서 이루어질 겁니다. 1부는 자, 이론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여러분 임시정부는 공무원 시험에서 진짜 잘 나오고 또 하나 또 올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어떻게 우리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을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구체적 활동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와 관련되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많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꼭 알아야 될 주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자, 이론과 함께 문제편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첫 시간은 제가 이론을 볼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문제편을 볼 건데 사실 문제를 구성할 때 공무원 시험 문제만 구성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 수제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세요. 선호학사 기출족보에 자, 임시정부와 관련된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는 가능한 빼고 한국사 검정이나 수능에서는 또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주제별로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낯선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나오는 그 지문들 그 다음에 인물사 그런 것들 오늘 꼭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건 촬영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제 이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계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부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1년 전에 공부하셔서 자, 1년 만에 합격한 제자를 여러분 오늘 초대를 했어요. 오늘 빨간 날이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근무를 안 해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여러분 어떻게 자,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좀 팁을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분들 남으시고요. 동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촬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전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헌법 전문 외우시죠? 외우실 겁니다. 자, 이거 가로 넣으셨어요.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3.1운동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 자, 민족 독립운동기는 3.1운동이라는 분수령을 기점으로 3.1운동 전과 후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 오늘 강의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늘 했던 거고 역사 선생으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꼭 봐야 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자, 제가 이 시간에서는 하지 않고 자,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형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 특강을. 근데 자, 일단 3.1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3.1운동의 자, 결과 자, 우리의 민족운동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일제 식민지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죠. 일제 침략 1단계가 뭐였습니까? 무단 정치. 그 다음에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문화정치라는 회유책으로 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정치를 갖고요. 또 하나 우리의 민족 진영의 자, 민족운동도 변화가 생겼죠. 자, 일단은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1번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정치권을 얻자라는 자치 참정론자, 소위 친일파죠. 자, 이들이 나왔고 또한 절대 그럴 수 없다.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치를 주장했던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3.1운동을 계기로 또 하나 우리 안에서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3.1운동 이후 급격히 우리 사회 독립운동의 한 수단으로 또 사회주의 이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이 생겼고 또 하나 민족주의 안에서도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어진다는 거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운동의 노선이죠. 운동의 이제 우리가 이념과 함께 운동의 방향 즉 노선의 여러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한쪽은 자, 무장으로 가자라는 무장투쟁. 자, 3.1운동은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자, 우리 운동의 아주 중요한 노선은 무장. 그래서 이동희, 신채호, 김자진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자, 무장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외교론이었습니다. 바로 이승만이죠. 국제연맹이 우리를 맡아주면 어떻겠냐라는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
이 외교론이 또 하나의 대세였고요. 자, 또 하나. 자, 아까도 봤지만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반대인 타협적 민족주의. 바로 그들에 의한 자,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자는 이광수를 중심으로 자치 참정론자가 우리 사회에 나온다는 거죠. 일본의 문화 정치 뭐예요? 우리 민족 자체를 분열시키자.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 지도자 안에서 자, 일본에 자, 협조하는 그런 인물을 많이 양성하자. 이게 문화 정치의 본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일본과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자치 참정론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 경제 방면에서 실력을 기르자는 자, 경제적 실력 양성론자 바로 김성수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어쨌든 상당히 운동 노선 또한 이념의 노선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1926년 60만세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다시 우리 안에서는 이념의 통합운동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인 바로 신간회가 나올 거고요. 좀 이따 제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도 얘기할 때 임시정부도 바로 자, 1920년대 후반기 가면 이념 통합운동 바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오늘의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일단 이론편이 여러분 2개로 돼 있죠. 자, 일단 한 편은 자, 이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선왕사 2019년 블루사로 간치는 선왕사의 자,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225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아드렸습니다. 근데 책 내용 그대로 갖고 오면 너무 심심해서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구멍 내용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장 넘기시면 자, 두 번째 2장은 주요 인물편이죠. 자, 공무원 시험에 또한 자, 수능에 또는 한국사 검정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선왕사 연결고리라는 교재의 내용을 발췌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자, 교재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작년에 굉장히 핫한 사진이죠. 이 사진이 1945년 8월 10월 해방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곧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자, 국내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이 환국했을 때 찍었던 기념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어쨌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시간에 시간인 거 아시죠? 자, 어쨌든 강의에 집중하게 빨리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활동을 들어갈게요. 자, 어쨌든 3.1운동을 계기로 자, 우리는 여러 정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 3.1운동 이후에 자, 국내에서는 한성 정부가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등 어쨌든 지금 제가 3개의 정부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정부를 다 합치면 7개 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7개 정부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3개 정부입니다. 자,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이 세 정부가 특히 가장 확실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들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 고민을 했었죠. 일단은 어느 정부의 시스템을 갖고 갈 거냐.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한성 정부를 정통으로 그리고 위치를 갖고 고민했습니다. 연해주로 갈 거냐 상하이로 갈 거냐라는 고민이 있었죠. 연해주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연해주가 위치상 뭡니까? 이쪽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연해주에 자, 이쪽으로 정부를 통합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주로 무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니다. 상하이로 모든 정부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 상하이가 외국 공사관이 많았잖아요. 바로 외교를 강조했던 인물들이었었죠. 어쨌든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안창호 선생의 제안으로 자,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1919년 3.1운동 이후에 여러 정부가 통합되면서 이제 자, 이어서 우리의 정통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죠. 자, 임시의정원 아주 중요한데 일종의 지금의 국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자, 나라 이름이 중요하죠. 자, 우리의 역사의 개별 보면 일단은 자, 우리가 1910년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 우리의 여러분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조선이었습니까? 대한제국이었습니까?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 자, 그래서 1919년 자, 이제 대한제국이 아닌 제국은 뭐로 보여요? 왕조사였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에 의한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국호 제정은 자, 임시의정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 대통령.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노란색 표시를 해왔죠? 이 노란색 표시가 자, 여러분 구멍이 난 표시예요. 바로 누구를? 이스만. 미국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스만. 사실 여기에 한성 정부도 이때 자, 대통령 그 당시에 집정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집정가를 이승만으로 앉혔었잖아요. 그래서 한성 정부의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대통령의 이스만 여러분 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국무총리의 이동이었었죠. 이미 잘 아시지만 이스만은 외교론자였고 국무총리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갈등은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임시의정원이 먼저 구성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좀 이따 제가 2부에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문제에서 보시면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약간 한국사 검정 문제하고 좀 달라요. 한국사 검정 문제는 얼마큼 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였지만 공무원 시험은 떨어뜨리는 한 시험입니다. 너무나 치사한 지문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임시의정원이 구성되었다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OX, 네, X고요. 자, 임시의정원은 바로 대한민국 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바로 임시의정원이 구성됐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나라 이름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만들고 자, 대통령의 이스만 국무총리 이동희를 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여러분은, 자,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지도에서, 자,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상하이 여러분 지도에 표시해 보시고요. 상하이, 1919년, 자, 상하이 시절. 그래서 상하이가 1919년부터 거기다 연도 써보세요. 1932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상하이 시절이 이제 여러분 좀 있다가 이제 끝나고 여러 번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야 될 사건이 있죠?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죠. 만주사변. 그 다음에 1937년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죠. 중일전쟁.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동로, 항저우, 난징, 항거우, 뭐 이런 창사, 뭐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앞으로 여러 번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임시정부에 여러분 굉장한 곤란함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난징 기억해 주십시오. 1937년 난징.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충칭에 자,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또 강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특히 상하이 시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가 1940년 자, 중경에서 또는 자, 충칭 한자로 중경 중국 발음으로 해보면 충칭 그래서 중경 또는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시절하고 자, 충칭 시절을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입시를 완료하겠습니다. 강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들어오셔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인강으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자, 1919년에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1940년까지 자, 이 과정을 좀 봐두시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일단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국내에서는 한성 정부가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사건 전이냐 후가 중요한데 3.1운동 이후에 한성 정부가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바로 자, 대한국민의회가 이건 좀 시기가 애매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됐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로 통합되는데 자, 어디로 통합됐다? 상하이 임시정부로. 그날이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날은 1919년 4월 11일. 요건 좀 갖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임시정부의 구체적 활동을 봐야 되는데, 자, 상하이에서 출발한 임시정부는, 자, 우리가, 자, 대통령, 이스만, 자, 이스만이 외교론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자,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제연맹이 우리를 맡아주면 어떻겠니? 라는, 자, 위임 통치론 얘기하게 되면서 이스만에 대한 불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우리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1923년에 그래서 자, 이제 자, 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정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 국민대표회의 소집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거를 반대했던 인물이 있었었죠. 누구였습니까? 잘 아시는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빨리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일본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반대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여론에 의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창조파 뭐예요? 임시정부 문제 있으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정부를 그야말로 창조하자. 그들이 여러분 창조파 그들이 만든 용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붙인 거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정부 창조하자. 자 다시 당연히 그들은 주로 만주나 연해주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이쪽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운동 노선이 바로 뭐였다? 무장이었죠. 무장.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임시정부 수립되는 과정도 상당히 쉽지 않았다. 이제 문제점만 바꾸자. 이스만 같은 그런 자 인물들만 바꾸고 자 개조하자. 일부만 바꾸자. 이들이 개조파였고 이들은 실력을 기르자는 안창호 선생 같은 실력 양성 논자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들의 입장이 자 조여지지 않았고요. 합쳐지지 않게 되면서 이들은 탈퇴하고 향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누가 이끌어간다? 자 바로 김구, 이동영 그들이 이끌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을 현상유지파 또는 임정고수파라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 국민대표회의 소집 이후에 1923년 이게 결렬되면서 임시정부의 힘은 굉장히 약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서 자 어쨌든 저희가 자 이거와 관계된 다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라는 거죠.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래서 자 임시의정원은 어떤 기구? 오늘날 국회 입법기구. 그 다음에 국무원은 행정. 그 다음에 자 법원은 사법. 그래서 최초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바로 상권 분립에 입각한 자 어떤 국가를 형성했다? 가로놓기죠. 뭡니까? 민주공화정 또는 민주공화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민주공화제 정부가 자 구성됐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이제 자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활동들은 대부분이 상하이에서의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상하이에서의 활동을 보시면 자 국민대표회의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다시 자 거기에 세 번째 도표 보세요. 활동. 자 이제 가로놓기죠. 제일 먼저 자 보세요. 통신기관으로서 바로 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교환하고 연락을 없는 중요한 연락 업무를 담당했던 중요한 부서 뭐였다? 교통국을 둡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내를 연결시키는 비밀 행정망을 두었죠. 특히 이게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두어서 자 우리가 국내에서 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그런 비밀 조직망이 연통지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래서 국내에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야 되지만 연통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국내에 있었던 비밀 조직. 근데 그렇게 여러분 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자금.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자리 잡은 이유는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한 거지만 외교 활동에 주력했지만 여러분 이런 군사적 활동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군사적 활동을 하기 위한 군자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만주에 일용양행을 두는데 이 일용양행에 활동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일랜드계 영국인 바로 조지 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정말 애써줬고요. 일본이 그를 끊임없이 여러분 검거하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나중에 해방된 조국에서 영국인 조지 쇼는 독립운동 훈장을 받게 돼요. 물론 그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나섰던 중요한 인물이 만주에 있었던 일용양행 운행했던 바로 영국인 조지 쇼였습니다. 좀 이따가 한국사 검정 문제에 자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산의 백산상에 두어서 이런 데서 뭐예요? 자 경제적인 지지를 받았죠. 또 하나 해방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애국공채 또는 자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조국에서는 자 그걸 이제 현금으로 자 바꿔줄 생각을 하면서 공채를 발행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자 상하이 있으면서 외교 활동에 주력했었죠. 일단은 1919년에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는 아주 기초 상식이 있는데 자 1919년 자 3.1운동 이라는 이 분수령을 계기로 자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데 3.1운동 전에는
신한청년단 멤버인 김규식이 파리 강화이에 갔고, 자, 그가 파리에 머무르고 있을 동안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됐잖아요. 임시정부로 통합됐고, 임시정부에서는 다시 김규식을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가 자, 바로 외무부 장관, 그 당시에 용어로 얘기한다면 외교총장이 돼서 파리 강화이에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만. 자, 미국에 있던 이스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죠. 원래 구미위원부는, 자, 우리가 미국에 구미위원부가 있었고요. 기타, 자, 영국, 그리고 프랑스, 여기에도 자, 위원부를 두었는데, 자, 지금 영국에는 런던 위원부, 파리에는 당연히 파리 위원부를 두었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구미위원부 하나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한 국제당, 국제연맹이나 워싱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한다는 거죠.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만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국제담에 우리가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자, 기초 지식이 있는데, 자, 워싱턴 회의가 왜 중요합니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계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지식이죠. 워싱턴 회의 또는 워싱턴 회의를 다른 말로 워싱턴 군축회의라 부르잖아요. 즉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인 팽창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의 세력 조정을 다시 했던 게 워싱턴 회담 또는 워싱턴 회의였고, 여기서 자,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팽창을 제재당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체제를 향후 워싱턴 회담 이후에 그 이유를 뭐라고 한다? 워싱턴 체제라고 하고, 과거 10년 전에 이 워싱턴 회담의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가 공무원 문제였습니다. 워싱턴 군축회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누구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한 거다? 예, 일본을. 누구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워싱턴 미국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하는데,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독립신문 하면 우리는 독립협회 신문만 생각하지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료편찬소 두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서 사료편찬소 두고 바로 한일관계 사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사료집 만들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에 대응했고, 이 사료집을 국제연맹에 보내기도 하죠. 일본의 역사는 잘못됐다. 사료를 통해서 진실을 봐야 된다라는 이런 활동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상하이 시절에 있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상하이 시절의 활동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바탕하에 자, 임시정부의 노선 갈등.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 상하이에서 이런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 있었던 바로 대통령 이스만이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만에 대한 불심이 생기는데 이때 저희가 봐야 될 게 사료입니다. 물론 제가 이 안에는 이 사료를 넣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료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공무원 기본서에 다 있기 때문에, 또는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같이 볼게요. 자, 이스만의 국제협의 위임 통치론. 자,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즉 미국, 자, 각하에게 청원하니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여 참석한 열강이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장래 완전히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빌며,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시간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은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야 되지만, 자, 우리가 평상시에서는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시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독립운동 자료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자, 일대 대통령 이스만이 바로 이 얘기를 하게 되자 그에 대한 불심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향후 자, 이제 자, 이거에 의해서 임시정부 안에서 무장투쟁론, 국무총리 이동해와 그리고 외교론자 대통령 이스만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예측된 거였고, 그래서 자, 향후 정말 중요한 국민대표 소집이 이루어지는데 연도 필수죠. 몇 년에? 1923년에. 그래서 아까 창조파, 개조파로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자, 일단 자, 창조파부터 보셔야겠죠.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여기 자 우리가 국민대표의 소집과 관계되어서 아주 중요한 사료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시작. 예, 그래서 제가 시험에 이거 나와서 자, 이거와 관련된 단체 물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그 다음에 이 회담을 물어본다면 1923년 국민대표회의 소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현상유지파의 입장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창조파부터 봐야 되는데, 자, 창조파는 자, 거기 인물들이 있는데요. 자, 원세훈, 김규식, 김창수, 박은식, 신치호 등 자, 바로 민족주의자 약간 좌파. 약간 여러분 사회주의 노선도 좀 갖고 있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 우리가 노령. 자, 노령 이거는 연해주에 있는 소련 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신치호 선생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도 물론 여기 있었고, 자, 박은 선생도 있었다. 그리고 자, 이들은 주로 이들의 노선 뭐였다? 무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중에 여러분 일단은 이들이 나가지만 김규식 있고요. 그 다음에 박은 선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 선생은 좀 이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통 창조파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특히 신치호 선생을 중심으로 일부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자, 신치호 선생이 했던 이 지문이 중요하죠. 자, 이완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오족 중에 하나인 이완용은 있는 정부, 즉 대한제국을 팔아먹었지만 이스만은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지금 나라가 빼앗기고 생긴 임시정부였잖아요. 임시정부. 어쨌든 없는 정부까지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임시정부도 이스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 이스만, 자, 준비론, 안창호 같은 외교나 준비 같은 미몽, 헛된 꿈을 버리고 민중에 의한 직접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신치호를 중심으로 자, 이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진짜 잘 나오는 사료고요. 사실 제가 오늘 3.1운동을 기점으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한테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선업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 3년 전에 8.15 광복절날 했던 정말 중요한 자, 특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장투쟁, 우리의 독립운동. 그래서 이 무장투쟁과 관계된 특강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이거는 무장투쟁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의열단. 자, 의열단의 여러분 선언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의열단의 창립 선언문을 1923년에 써주잖아요. 물론 의열단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진 자, 이 단체였지만 1923년 신치호 선생이 이 글을 썼고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이 글을 읽고 감동하면서 자, 바로 목숨을 던지면서 일제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열단도 놓치면 안 되지만 오늘의 주제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자, 개조파를 봐야겠죠. 자, 개조파는 여러분 안창호, 그리고 제가 자, 요 PPT를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자, 올해가 2019년, 작년가 2018년 8.15 광복절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 또한 독립군 중에서 여성 독립군을 호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여성 독립군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자, 남성도 독립운동 했지만 여러분 이때 나라를 빼앗긴 마당에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은 목숨을 던졌습니다. 독립운동에. 그래서 그동안 역사에서 소외당했던 여성 독립군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윤희순, 자, 남자연, 박차정, 그리고 또한 바로 김마리아.
그래서 이 김마리아도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안창호, 김마리아 특히 이들과 함께 또한 상해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도 자 여기에 가담하는데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 이 갈등 속에서 어쨌든 그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얘기 안 해요. 주로 이들이 뭐였다? 실력 길르자, 실력 양속론자고요. 여러분은 김마리아 여사는 꼭 알고 계시고요. 수업이 끝나면 분류사로 간추린 선학사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책 안에 여성 독립군만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독립군 너무 그것도 과해요. 그러나 그중에 지금 우리가 많이 봤던 인물들 김마리아, 그다음에 윤희순, 박차정, 남자연 최소한 이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나머지, 자, 3.1운동과 관계되어서, 물론 여러분, 유관순, 그 다음에 배하고 수많은 여러분 학생들, 자, 많지만, 그런 것들은 상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인물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안창호의 준비론 볼게요. 자, 독립을 위해서, 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애써 만든 임시정부를 잘 이끌어 봅시다. 뭐요? 임시정부의 문제점만 바꾸자. 바로 이들과 뭐라고 한다? 개조파. 그러나 의견의 대립으로 자 신채호 창조파, 안창호 바로 실력 자 이 개조파 이들은 임시정부에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현상유지파 또는 임정고수파 누구였다? 이동영, 김구 이들에 의해서 어쨌든 자 이동영, 김구 같은 현상유지파는 아예 처음부터 국민대표의 소집을 반대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들이 자 이 신채호, 자 안창호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나가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이제 새로운 자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 제공이었던 누구를 이승만을 1925년에 해임 또는 탄핵시킵니다. 그리고 자 이대 대통령의 아까 창조파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해서 신초와 함께 창조파였던 바로 박은희 선생을 이대 대통령에 추대하잖아요. 근데 박은희 선생이 몇 년에 돌아가신다? 1925년에 이대 대통령 됐지만 몇 달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박은희 선생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끝나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죠. 박은식 죽고 나서 자 2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주 주요 활동인 우리는 자 밑에 헌정 지도체제 5번의 개헌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상하에서 시작해서 자 충칭까지 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총 5번의 개헌을 합니다. 자 1차 개헌 1919년 자 뭐였어요? 대통령 지도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 그래서 대통령 누구였다?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이었다. 자, 그 다음에, 자, 2차, 자, 이대 대통령 박은식, 자, 죽고 나서 2차 개헌을 하게 되죠? 2차 개헌, 자, 여러분, 자, 가로놓기, 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무령에 김구 선생만 집어넣지만 사실 이 앞에 국무령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 사람으로 바뀌다가, 자, 김구 선생이 이제 국무령을 역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남의 나라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서 임시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중에 특히 사법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옥이 없잖아요. 독립운동이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결국 2차 개헌에서 사법권 조항을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차요. 1927년.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게 3차 개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927년부터 바로 중경으로 갈 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예요. 국무위원. 그리고 자 이때 이게 14년간 유지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 함께 자 갔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4차. 자 194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로 이동했다? 예, 충칭 또는 중경으로.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1941년에 자 우리는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쨌든 바로 그 1년 전에 강력한 리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자 이제 4차 개헌 바로 주석 체제 그 주석의 김구 선생인 거죠. 그 다음에 1944년 자 해방 1년 전에 자 5차 개헌하게 됩니다. 주석, 부주석. 그래서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
이들. 그래서 여러분, 김규식은 비록 아까 제가 여기, 자, 여러분 하나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자, 김규식, 어쨌든 창조파에 들어갔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김규식, 박의신 같은 인물은 남게 돼요. 그래서 창조파가 탈퇴했다. 그래도 맞아요. 근데, 자, 이 중에 일부는 남아있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자, 신치원 선생이 탈퇴한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창조파, 개조파가 나갔다. 이런 표현은 진짜 중요한 표현인데, 그들 중에, 자, 이런 김규식, 박은식이 남아있고, 자, 지금 끊임없이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자, 5차 개헌 때 뭐가 됐습니까? 부주석이 되는 거죠. 부주석. 김주석, 자, 김규식.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자, 5차 개헌. 그리고 마지막에 사법권 조항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에 입각한 개헌은 몇 차와 몇 차다? 1차와 5차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자, 기출문제 보시면 특히 공무원 시험은 합격시켜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연도와 관계되어서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기죠. 자, 이제 마지막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국민당과 함께 중경, 즉 충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이 한국독립당을 재조직하잖아요. 한국독립당이 1930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갈등 속에 1935년, 자, 김구 선생은 한국독립당 대신에 뭐였습니까? 한국국민당 만들었었고, 다시 1940년에 조소왕이 바로 이때 한국독립당은 김구, 조소왕,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정당이었는데 나중에 이 조소왕의 한국독립당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40년에 만나게 되면서 다시 재조직. 그래서 1940년 다시 기초정당 한국독립당.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초정당 이름이 3번 바뀌는데 1930년 뭐였다? 한국독립당. 1935년 한국국민당. 1940년 다시 한국독립당. 그래서 이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40년 지청천을 대장으로 뭘 뒀다? 한국광복군.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정규 부대를 두게 되잖아요. 부대를 두고, 자,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이 건국강령에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들어가죠. 자, 삼균주의란 3가지 균등함. 뭐의 균등함?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함. 바로, 자, 조소왕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지만 이 안에 약간의 사회주의 가치관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얘기하니까 또 하나 놓치지 마실 거는 1차부터 5차 개헌 중에서 특히 이 시기 1927년 이 시기에 상당히 좌우합작을 여러분 자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국내에서는 좌우합작 단체가 나오죠. 1927년에 뭐였습니까? 신간회, 근회 이런 단체가 있었잖아요. 국에서도 좌우합작 통합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렇게 자 이념 통합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1924년 중국 안에서 1차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나는 그 합작의 모습 속에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자 사회주의와 합작을 시도하지만 어쨌든 잘 되진 않았었죠. 그러다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다시 중국은 2차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자 이때도 좌우합작을 시도했지만 잘 되진 않았다.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김원봉 같은 사회주의하고의 어떤 통합을 시도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 자 1941년 충칭시대 때 대한민국 건국강령 만들고 여기에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미 민족주의자지만 이 안에 바로 보다 사회주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 노선의 절충 그 결과 1942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군이 김원봉이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 우리 독립군한테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김구 선생의 현상금보다 더 높았던
여러분, 그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942년 좌익, 사회주의 또는 좌파 계열이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는 몇 년에 만들어졌습니까? 1938년에 사회주의자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이 김원봉 선생은 마지막에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광복군의 주요 멤버로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 김원봉, 자, 이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후손들은 독립군, 여러분, 유공자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해방된 조국에서 남북 협상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북한에 월북하잖아요. 그 월북했다는 걸로 결국은 독립군에 여러분 그 훈장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이거 우리의 비극인데 북한에 가서 북한의 또 파벌 싸움에서 김원봉은 북한에서 숙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막상 해방된 조국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또한 이념의 갈등, 미수의 갈등 속에 우리는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아픈 역사를 또 김원봉의 이 개인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자, 인물을 가볍게 볼게요. 일단 먼저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 하면 이 동그라미 안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자, 김구 선생과 함께 자, 먼저 봐야 될 주제들입니다. 자, 1893년 연도 몰라도 돼요. 어쨌든 동학의 여러분 접주였습니다. 자, 기출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자, 원수를 갖고자 자, 일본군 중위를 살해하고 체포되어서 사형이 확정됐었죠. 자, 근데 고종의 특사로 결국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복역 중에 탈옥을 하죠. 그리고 스님이 돼요. 그래서 승려가 됐고, 그 다음에 1903년에 또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동학, 그 다음에 스님,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거의 살았던 사람들 다 신민회 멤버의 거의. 그래서 신민회 활동가였고요. 그리고 신민회가 우리가 11년 신민회와 자, 일단 안학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백오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학 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그래서 이 안학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1915년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919년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됐고,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는 남북한 통일정부를 위해서 했었던 인물 김구 선생이고, 김구 선생은 몇 년에 암살되었다? 1949년에 암살되죠. 거기까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김구 선생 하게 되어서 여러분이는 김구 선생 관련 사료가 진짜 잘 나오는데, 자, 일단 먼저 이 글을 보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시작.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이거 나와서 이거와 관련 인물의 역사를 물어봤던 게 기출문제고, 답은 1번 동학의 접주였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아느냐? 알아야죠. 알려줬잖아요. 자,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930년 자, 이동영 조수왕 등과 함께 아까 한국 독립당 몇 년에 1930년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느 땅에 있었던 때예요? 중국 특히 어디? 상하이. 아까 상하이가 몇 년부터 몇 년? 1919년부터 1932년까지가 상하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한국 독립당을 만듭니다. 근데 자,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여러분 창조파, 개조파 빠져나가고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신의 한수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이게 바로 1931년 한인애국단 조직이죠. 그래서 한인애국단 조직하고 한인애국단의 아주 중요한 활동 두 가지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봉창, 윤봉길.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 또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의 독립의지를 또 한 번 세계에 알려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봉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인애국단의 활동.
그래서 자 잠깐 여러분 사료 보세요. 여기서 백범일지에 자 이거는 한국사 검정 기출 사료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정부는 자리가 잡혔으나 경제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하기가 막연하였다. 자 정부의 집세가 30원, 자 심부름권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겪었다. 나는 임시정부의 정청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국민대표의 소집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열악한 환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를 조직했다? 네, 한인애국단 조직.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독립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이봉창은 일본에 가서 일본 임금을 죽이려다가 실패했고 윤봉길은 1932년에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로 자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자 이 사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봉창 의거와 관계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그들의 충의는 해와 달을 다툴 정도로 빛나 천지에 드높일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저격한 것은 이제까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황제 일본의 황제를 향해서 폭탄을 투천한 것은 이봉창, 박열이 처음이다. 여러분 영화 박열 기억나시죠? 이봉창, 박열이 처음이다. 한 명의 평범한 사내가 만승의 황제를 죽일 것을 도모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창의 역사와 이봉창뿐이다. 이 작은 여러분 사내가 일본의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자 일본은 굉장히 여러분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윤봉길 의사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사 우리가 3.1절 100일 자 100년 되는 오늘 제가 100주년 되는 오늘 최소한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 죽음을 목숨을 걸고 자 이제 상하이 홍콩공원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너무나 어린 아들이. 그래서 그 어린 아들에게 줬던 이 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자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넣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미가 있으니. 그래서 이 어린 자식이 눈에 가렸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자 윤봉길 의사 몇 년? 1932년. 이거는 중국 국민당이 여러분 처음에 중국 국민당 그 전까지 우리의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은 자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중국이 1억이었습니다. 1억 인구. 중국 1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젊은이가 해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칭에서 1940년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가 정규 부대를 두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한국 독립군이었지만 사실은 좀 전에 1938년에 중국 우한 또는 한꺼우에서 또 하나 독립군 부대가 있었죠. 아까 김원봉의 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그래서 자 여러분 한국 독립군이 아니지 한국 광복군. 자 어쨌든 자 우리가 하도 독립 얘기하다 보니까 자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전에 바로 38년에 중국 우한에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중국 국민당이 우리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937년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게 되면서 중국도 정신 차린 거죠. 우리와 똑같이 공동의 적이 누구다? 일본이라는 거. 그래서 향후 중국 국민당의 지원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적극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다시 자 31년 한인애국단 조직 그리고 자 한인애국단의 중요한 활동 몇 년에? 32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35년 아까 한국국민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40년에 다시 한국독립당을 재조직하고 임시정부 주석에 선출되죠. 몇 차 개헌이었어요? 여러분 좀 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4차 개헌입니다. 자 그리고 1948년 2월에 공무원 시험에 또는 자 우리가 뭐 수능으로 그렇고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가 정말 꼭 간직해야 될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란 글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통일정부를 수립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자 1948년 4월에 남북 협상을 제청하면서 북한에 들어가죠. 그리고 1948년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49년 6월 육군 소위 안두에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암살 잘 몰라야 되지만 여러분 김구 선생의 암살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또 하나 여러분은 이 글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의 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국이 있어야 시작. 예,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자, 현시에 있어서 나의 단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해서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혈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중요한 키워드 이거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구찬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 바로 남북한 우리 민족의 이념을 초월한 통일정부. 바로 이게 목표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자 김구 선생을 꼭 잡고 가시고요. 자 두 번째 인물사 자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서 있네요. 이스만이라고. 자 이스만 박사 보시면 자 1898년 독립협회의 중요한 활동엔 만민공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898년 고종 폐위 고종을 내리는 폐위 음모에 연루되어서 투옥 중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 역시 사형 선고. 여러분 아까 김구 선생은 명성후 시해 사건 이후 일본인을 죽여서 사형 선고 받았고 여기는 고종을 내리는 음모에 연루되어서 투옥 중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사형 선고 받고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가 1904년 민영안의 주선으로 특별 사면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 정부의 한국 독립을 청원하죠. 앞으로 미국수 활동합니다. 1919년 4월 구성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국무총리. 자, 그 다음에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 총리 임명됐다가 다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그때 바로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일대 대통령으로. 드디어 여러분, 자, 일대 대통령 추대되잖아요. 근데 곧 노선 갈등으로 탄핵되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제가 이스만의 위임 통치론. 이거 나와서 여러분 향후 국민대표 소집을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자, 그리고 다시 광복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됐을 때 자, 그가 귀국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여러분 최고의 장에 쓰게 되죠. 그래서 총재로 자, 쓰게 되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좌익과 대립하다가 1946년 6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정읍 발언. 항상 어떻게 외워라?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이스만의 정읍 발언.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1948년 자 우리가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았죠. 총선 결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자 48년 일대 대통령의 간접 선거로 당선됩니다. 자, 그리고 1951년 6.25 중에 자유당을 창당하죠. 자, 그리고 1952년 발췌개헌에서의 내용은 뭐였어요?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발췌개헌에 의해서 52년 2대 대통령의 당선. 그 다음에 다시 1954년 4.4.5.2 개헌. 이거 뭐였습니까? 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뭐를 없앤다? 중임 제한 철폐. 이거에 의해서 다시 3대 대통령. 그리고 다시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자 4대 여러분 대통령 5대 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자 이스만 혼자 남게 됐지만 상대 후보자가 죽게 되면서 근데 부통령의 이기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온갖 부정선거 하다가 어쨌든 4대 대통령 선거 이 3.15 부정선거에 자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3.15 마산의거를 계기로 4.19 혁명으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4월 말에 대통령직에서 내려가게 되죠. 하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다음 여러분 인물 자 안청호 볼게요. 한국사 검정에 여러분 이거 나와서 이 사진 나와서 그가 누구인가를 물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여러분 신사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자, 독립협회 멤버였고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그리고 여러분 점진학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대한인 공립협회 몰라되고요. 자, 귀국해서 정말 중요한 거, 귀국 후 1907년 양기타, 신치호 등과 함께, 그러면 신치호 선생님 또 있어요? 뭐를 구성했다? 신민회. 아까 김구 선생도 신민회 멤버죠? 그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신민회 멤버예요. 자, 그 다음에 1912년, 자, 이제 미국 가서, 여러분, 소위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고, 어쨌든, 백어인 사건으로, 1911년 백어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체되자, 자, 다시 미국에서 뭘 조직한다? 흥사단을 조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아까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가하게 됐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국민대표에서 안창호는 창조파였어요? 개조파였어요? 개조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수에 이제 활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1926년 다시 상해로 가서 여러분 독립운동의 단체 통합. 아까 20년대 후반기는 이념 통합을 하려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단체 통합을 해서 노력했고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체포되고 자 복역 후 자 윤봉길 의사 의거에 그 역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역 후 가출옥되어서 휴양 중에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건 이거죠. 1937년 수양 동의회 사건으로 다시 안창호 선생은 검거됩니다. 그리고 자 검거됐다가 병이 나서 이제 여러분 결국 자 보석이 된 후 1938년 자 결국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방된 조국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안창호 여러분 선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수왕 또 여러분 2017년 단독 문제로 조수왕이 나왔었죠. 자 일단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 경신학교 양정우수 몰라됩니다. 선생이었어요. 자 1919년 너무나 중요한 바로 만주 길립에서 대한 독립선언서. 자 제가 또 얘기했지만 1919년 자 김인현의 독립선언서가 3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요? 지금 얘기한 대한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동경에서 입할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3.1운동. 자 오늘 밤에 또 여러분 국어쌤이 얘기할 기미독립선언서 특강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남부에서 특강만 들으셔도 엄청나 여러분 자 그런 자 엑기스 있는 그런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요. 국어, 영어, 국사쌤 심지어 영어쌤까지 3.1운동 기념 특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수험생에게는 어떤 계기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또 3.1절이니까 자 그거와 관련돼서 영어쌤은 어떤 특강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기미 독립선언서. 근데 제가 기미 독립선언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어 시간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기민연이기 때문에 자 대한 독립선언서를 때로는 뭐라고 얘기한다? 무호 독립선언서 음력으로. 그래서 1919년 그래도 맞고 1918년 무원년으로 봐도 맞고 어쨌든 누가 작성했다? 조수왕. 기출문제. 자 이거 사로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인물 물어보는 게 자 경기도 과거의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19년 4월 다시 여러분 상해 또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죠. 그래서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자 또한 무슨 만국 사회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쨌든 정부 자격으로서 그가 한국 대표로 만국 사회당에 참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930년 아까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정당 뭐였다?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때 1930년대 초에 조수왕의 삼균주의는 이미 그전부터 조수왕은 삼균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식 반영됩니다. 물론 1941년 건국강령에 완전 들어가지만 이때부터 조수왕의 삼균주의는 이제 서서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조수왕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에 들어가는 거고 임시정부의 외무부 부장으로 활약하자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1948년 50 총선거에 그는 어떻게 했다? 김구, 김규식, 자 김원봉, 조수왕 다 반대하고 김구 등과 함께 바로 남북 협상에 참여하잖아요. 이때 남북 협상에 왔던 인물이 김구, 김규식, 김원봉, 조수왕
이런 인물이었는데 김원봉은 북한에 남게 되고 나머지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건 그는 1948년 50 총선거 이 국회의원 뽑았던 이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근데 자 다시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그가 참여했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였죠. 기출지문 최고 득점으로 당선됐잖아요. 그가. 그리고 어쨌든 6.25 전쟁 때 강제 납북돼서 북한에 끌려가서 그의 마지막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자 비극의 역사의 한 변을 또 볼 수 있죠. 자 누구였습니까? 조수왕이었어요.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삼균주의를 자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삼균주의는 약간의 사회주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사료죠. 자 조수왕의 삼균주의. 여러분의 집중도는 50분이지만 인물사는 여러분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시작. 예, 중요한 건 키워드가 뭐예요? 건국정신은 삼균. 이거 나와서 자 인물로 가면 누구다? 조수왕의 이 역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간 건국강령 얘기하면 몇 년 얘기한다? 중경에서 또는 자 충칭에서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 물어본다. 양면성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론의 마지막 바로 우리는 자 인물 너무 잘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암살에서 여러분 또 이 인물이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자 이 김원봉 자 1919년 너무나 중요한 의열단을 조직했고 의열단과 관계되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건이고 또 하나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국내 일본 기관을 파괴하고 자 일본의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는 이 여기였고 또 하나 김원봉은 원래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1925년, 자, 개인 활동의 한계 느끼고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 국민당이 운영하는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졸업하고 1935년 조선혁명당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족혁명당이죠. 자, PPT에 오타가 있네요. 자,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1938년 너무나 중요한 중국 국민당 안에서 바로 조선의용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만주에 있는 수많은 독립군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중국 국민당 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정규 부대는 뭐다? 조선의용대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는 한국광복군이다. 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고요. 1942년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광복군에 들어갔잖아요. 좌우연합이 진정 이루어진 거. 마지막은 김원봉 역시 사회주의자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여러분 독립군으로서 활동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1944년 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국무군장으로 활동했고요. 1948년 남북협상 남한만의 단독정부. 자 1948년 5월 10일 여기서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이거는 남한만 단독정부 세워지는 거고 자 우리 오천 역사가 자 반으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김구, 김규식, 조수왕, 김원봉 등이 북한에 가잖아요. 그래서 자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 이들과 만나서 자 우리 민족의 일은 유엔이 아니라 자 미소가 아니라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를 얘기했지만 자 그는 어떻게 했다? 그냥 북한에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 북한 나머지 얘기 몰라야 되고요. 나중에 1958년 북한 김일성 독재 체조 가기 위해서 자 이제 자 그 안에서 여러분 정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958년 자 8월 종파 사건 때 바로 예난파 이 예난파들이 자 1941년 중국 화북 지역 연안 또는 예난에서 활동했던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수총될 때 그도 수총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의 또 슬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단 상황. 그래서 바로 자 이 인물이 김원봉이고요. 어쨌든 현재도 자 김원봉은 우리의 독립군 여러분 훈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 우리의 또 어떤 우리의 현 주소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 봤고요. 자, 이게 1부입니다.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자, 이제 이거와 관련된 공무원 시험은 항상 문제와 연결을 시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 풀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